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화천대유 청화동인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주역의 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가 이른바 해경궁 홍씨고요. 해경궁을 듣자마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지사의 아내분이 김혜경 씨죠. 이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의 주인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 마냥 맞물려 갑니다. 정리하자면 이 화천대유 청화동인이라는 뜻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라는 뜻이고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의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젊은 시각이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을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그 아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도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로 존경을 받는다. 이재명과 평생을 동지로 살아온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정조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개혁 의지는 정조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조를 통해서 이재명을 보게 되었고 이재명을 통해서 정조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화천대유와 청화동인이 이재명의 것인지 말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 정조, 그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주역 화천대유,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은 집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글귀를 적어놓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또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글귀를 즐겨 썼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려 6천억 이익에 달하는 사업에서 빠질 수가 없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자는 정조가 가졌던 개혁의 꿈을 이재명이 다시 현실에서 실현하기를 바라고 이재명의 완성되지 않은 개혁 정책들이 정조의 개혁 정책을 통해 완숙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두 가지 드는 것이죠. 과연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정조가 가졌던 개혁의 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저자인 김준혁 교수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곳이 경기신문입니다. 대표적인 친 이재명 언론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경기신문을 봤나 생각하다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고 여론조사를 발표한 곳입니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저자 김준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조와 같은 개혁의 리더로서 성공한 개혁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힙니다. 그 정조가 품었던 개혁의 꿈이 뭐냐면 남북이 화해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국가,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학력 차별과 경제적 차별로 고통받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남북이 화해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국가, 이게 대표적인 반미 운동가의 프레임인 거 아시죠? 지금 남북한이 대적하는 이유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면 남북한이 화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나라를 망치게 하는 징조이지. 그렇게 북한에게 당하고도 화해, 평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북한에 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성남시장 때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답니다. 그것도 바로 미국 우선주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정책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제적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풀이해 드릴게요. 이 경제적 협력체가 왜 무서운 말이냐면 지금 북한에 경제적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북한과 교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인도적 협력 분야가 시급하다. 오랜 기간 북한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더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 식량과 비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요. 이재명의 발언도 똑같습니다. 북한에게 경제 의존성을 높이고 협력을 늘려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면 핵 개발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해석을 하자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해주면 북한은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핵 개발을 포기하며 남한과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속뜻은 전혀 모른 채 역시 우리 지사님 평화를 추구하시는구나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진짜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공부해야 한다고요. 이래서 정치인의 발언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속셈은 안 밝히고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동북아의 갈등을 해결하는 토대가 된다. 이런 어려운 표현으로 그럴싸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저자 김준혁 씨의 발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조의 원대한 꿈을 담은 표현이라고요. 뜻은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누르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정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할 때 이 억강부약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요. 또 한 번의 체크메이트를 외칩니다. 얼마나 정조를 좋아했으면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에 정조의 원대한 꿈이 담긴 표현을 대선 출마 선언문에 포함시켰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교수가 이재명을 소개하면서 넣는 단어가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행사하고 권력에 대항하는 기관을 없애 아부하는 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집사부일체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전에 신임 검사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임 검사가 검사장에게 술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윤석열 검사가 혼냈다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다. 검사장에게는 존경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면 되는데 검사라면 예를 들어 선임이 이 사건 무마시켜라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검사에게 충성하는 관계라면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이승기 씨가 윤석열 총장 보고 쌈딱인 것 같다고 웃으며 물어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왜 다 대통령이냐고요. 김대중 정권 당시 정보국장을 구속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안희정 지사의 금품 수수를 조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수사합니다. 그러자 양세형이 대통령만 보면 싸우고 싶냐 물어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맡게 된 사건을 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권력의 편보다 법의 편에 드는 게 훨씬 든든하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한때 검찰총장의 꿈을 꿨지만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수사는 얼마나 원칙대로 수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잡아갈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나하나를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사법고시 시험을 며칠 앞두고 친구가 상을 당해서 불렀답니다. 시험이 코앞이지만 윤석열 당시 고시생은 친구를 선택하여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버스에서 할 것이 없어 평소 시험 범위가 아닌 형소법 맨 마지막 파트를 재미로 보았는데 그게 사법고시에 나와서 결국 합격했다는 겁니다. 사법고시 9년차 만에 붙었는데 시험을 포기하고 친구를 돕다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난 것이죠. 저는 대통령의 자격 중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끼리 서로 전화로 막 못할 말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친구를 위해서 시험도 잠시 내려놓을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해경군 김씨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이재명 부인의 트위터요. 트위터 닉네임이 해경군 김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의를 위하여 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를 네티즌들이 정조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에서 이름을 따와 해경궁 김씨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이 해경궁 김씨 닉네임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작성됐습니다.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은 이라는 식으로 진짜 웬만한 극성 네티즌보다 날카롭게 문 대통령을 풍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채 언론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박을 합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국도 생각이 나네요. 조국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고 말을 했었죠.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1원도 안 받았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째 이재명을 도와준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